예종의 단명한 왕권 누가 그를 죽였나. 조선 제8대 왕 예종은 겨우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책에는 단지 병으로 승하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의 짧은 재위기간과 의문의 죽음, 그리고 그 배후에 있었을지 모르는 권력 투쟁의 그림자를 역사적 사실과 함께 조명합니다. 2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예종의 죽음, 과연 자연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이었을까요? 예종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조선 궁궐의 충격적인 분위기. 궁궐의 회랑마다 비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내의원 의관들이 분주히 왕의 침소를 오가고 대신들이 긴급히 소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동이 채 트지 않은 시각 궁녀 하나가 급히 뛰어나와 전내관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전내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폐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궁궐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조선의 제8대 왕 예종, 그의 나이 겨우 20. 재위기간은 단 1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침소에는 예종의 부인 안순 왕후 한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예종의 어린 아들 인성대군이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내의원 도제조 정창소는 마지막 진맥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찌된 일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수양대군의 측근이자 당대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영의정 한명회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창소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밤사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벽녘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한명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독특한 증상이군.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평소 건강하셨고 이런 증상은 처음입니다. 정창손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대청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종의 동생이자 의경세자였던 월산 대군우의 성종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형님께서 정말입니까? 월산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명회가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전하. 이제 나라의 큰 책임이 전하의 어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예종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슬퍼하는 동안 한명회와 좌의정 신숙주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대전 밖으로 나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월산대군의 즉위 준비를 서둘러야 하오. 국상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겠소. 한명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숙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오? 예종 대왕께서 남기신 유명도 확인해야 하고. 무슨 유명이 있겠어? 세자가 있으니 당연히 계승되는 것이오. 지금 중요한 건 권력의 공백 없이 안정적인 이양을 이루는 것이오. 한명회의 말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짧은 대화 너머로 궁중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과 신하들이 속속 이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고 곳곳에서 작은 모임이 형성되어 급박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조의 측근이었던 원로 대신들과 예종이 세자 시절 가까이 두었던 젊은 신하들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시선과 몸짓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가 감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라간 나인 중 한 명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은밀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종의 마지막 식사를 담당했던 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곧 묻혀버렸고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정부에서는 월산대군의 즉위 준비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종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조차 제대로 지켜지기 전에 새로운 왕권 승계를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예종은 재위 14개월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구중심처 깊숙이 묻혀버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지 임금이 갑자기 병으로 승하하시니 나이 20세였다라는 간략한 기록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종의 짧은 생애와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의 치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배경,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 이양의 불안한 시작과 정치적 긴장. 창덕궁의 어느 침소에서 세조가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52세의 나이였지만 그의 모습은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강건했던 무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랜 병마와 통치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을 가리려 하는구나. 세조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침상 곁에는 세자 예종과 영의정 한 명에 그리고 몇몇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조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들보다 한명회에게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명예야, 내 아들을 잘 보필해라. 한명회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조는 눈을 감았고 이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생애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세조의 장례가 끝나고 예종이 즉위했을 때 조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9세의 젊은 임금은 아버지처럼 강한 카리스마를 갖추지 못했고 정치적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세조 시대부터 권력을 장악해온 원로 대신들이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기 예종은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을 계속했고 세조 때 시작된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예종은 점차 자신만의 통치 스타일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아버지 세조와는 다른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종은 측근 신하 몇 명을 불러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경연에서 대신들이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것이 불편하다. 내가 비록 젊으나 이제 임금이니 그들도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신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원로 대신들은 세조대왕 때부터 큰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을 당장 견제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예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야겠다. 아버님 시대의 사람들만으로는 내 뜻을 펼치기 어렵다. 이 대화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궁중에는 귀가 열려있는 벽이 많았습니다. 곧 예종의 이러한 생각이 한명회와 신숙주 같은 원로 대신들에게 전해졌고 그들 사이에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한명회는 특히 예종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신숙주를 찾아가 은밀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자께서 점점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시오. 우리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신숙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젊으신 임금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계신 것뿐이오.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오. 세자가 일부 신진 인사들을 중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는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한명회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예종은 자신만의 정책을 천천히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세금을 감면했고 문신들을 더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생 월산대군을 특별히 총애하며 정치에 참여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세조 시대부터 권력을 장악해 온 원로 대신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명회는 예종이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예종 즉위 1년이 지날 무렵 궁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피로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각해졌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은 밤낮으로 예종을 진찰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과로 때문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선천적인 허약 체질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누군가 임금에게 해를 끼치고 있을 가능성을 속삭였습니다.
예종의 건강이 악화되는 동안 한명회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은 월산대군을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1468년 9월 마침내 그 만약의 사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종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조선은 다시 한번 새로운 왕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의 대립, 그리고 왕실 내부의 갈등. 조회가 끝난 후 예종은 측근 신하들과 함께 별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세조시대부터 중용되었던 젊은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원로 대신들과는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들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보게. 지금 우리 조선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예종이 물었습니다. 홍응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조 대왕께서 이룩하신 큰 업적은 분명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권력이 지나치게 소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한명회와 신숙주 같은 원로 대신들이 예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조정은 몇몇 대신들이 좌우하고 있으니 어찌 균형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겠는가? 이 자리에서 나온 논의는 곧 한명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명회는 분노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는 신숙주를 찾아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것이오. 젊은 임금께서 신진 세력을 중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다른 카드를 준비해야 하오. 신숙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월산대군 말이오. 한명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종 전하께서는 친정을 강화하려 하시지만 월산대군은 아직 젊고 우리의 조언에 귀 기울일 것이오. 신숙주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역적의 생각 아니오? 지금 예종 전하께 충성을 맹세한 우리가 충성은 나라에 대한 것이오. 임금 개인에게 맹세한 것이 아니오. 한명회의 목소리에는 무시무시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궁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종의 부인 안순왕후와 세조의 비 정의왕후 예종의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여전히 대비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안순왕후는 국모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왕실 교육과 궁중 의례에 대한 견해차가 컸습니다. 어느 날 정의왕후는 예종을 별도로 불러 조언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세상 이런 때가 있는 법이니 지금은 원로 대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종은 공손히 듣는 척했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간섭이 점점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력 구도 속에서 예종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를 중심으로 한 원로 대신들, 세조시대부터 중용된 젊은 관료들, 그리고 왕실 내부의 갈등까지 모든 요소가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균형은 예종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종 제위 14개월간의 주요 사건들과 그의 정치적 행보. 예종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했던 업적은 경국대전의 편찬 작업을 계속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전은 세조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종은 이를 더욱 체계화하고자 했습니다. 1468년 봄 예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조선의 법이 너무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소. 백성들이 어떤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오. 경국대전은 이를 해결할 것이오. 이에 따라 예종은 거의 매일 경국대전 편찬 회의에 참석했고 특히 형전과 호전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예종은 세조의 혹독한 통치 스타일에서 벗어나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려 했습니다. 세조시대에 숙청된 일부 사대부 가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문신들을 더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많은 문신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세조의 측근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명회는 예종의 독자적인 행보를 경계했습니다. 예종의 또 다른 중요한 행보는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세자 시절부터 주례와 대학 연의를 열심히 공부했고
이를 바탕으로 왕이 국정을 직접 주도하는 친정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1468년 여름 예종은 경연에서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임금은 하늘이 내린 직책이니 마땅히 직접 정사를 돌봐야 하오. 대신들은 보좌하는 역할이지 대신할 수는 없소. 이 발언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은 불안해했고 젊은 관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예종은 또한 왕실 의례를 정비하고 궁중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세종시대의 문화적 번영을 되살리고자 했고 특히 음악과 천문학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종의 이러한 원대한 계획들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1468년 7월부터 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의관들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예종의 증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과 두통으로 시작했지만 곧 가슴 통증, 호흡곤란, 그리고 심한 고열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당시 알려진 어떤 병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측근들은 예종이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특히 예종이 즐겨 마시던 차와 약에 독이 첨가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못했고 예종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1468년 9월 8일 재위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종의 죽음과 함께 그가 추진하던 많은 개혁 정책들은 중단되었고 권력은 다시 한명회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 12세의 어린 월산대군이 제9대 임금 성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예종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역사적 기록의 공백. 예종의 죽음 이후 궁궐 안팎에서는 음모론이 조용히 확산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공식 기록에는 단지 병으로 승하했다고만 적혀 있지만 민간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다녔습니다. 1468년 가을 한양의 어느 주막. 몇몇 선비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종 전하께서 독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소? 한 선비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다른 선비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심하시오. 그런 말은 화를 부를 수 있어. 하지만 이상하지 않소? 20살의 젊은 임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그것도 겨우 14개월 만에. 세 번째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사촌이 내의원에서 일하는데 임금님의 증상이 매우 의심스러웠다고 하오. 가슴 통증과 고열. 마치 독의 증상과 비슷했다고. 궁중에서도 의혹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종의 부인 안순왕후는 남편의 죽음을 의심스럽게 여겼고 몰래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조사는 결실을 맺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궁에서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예종의 마지막 식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 예종의 수라를 담당했던 나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독을 탔다는 죄책감에 자결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은 결코 공식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즉위와 함께 조정은 빠르게 새로운 질서를 수립했고 과거의 일은 덮여졌습니다. 역사학자 이희화는 수십 년간 조선 왕조의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서재에서 우리는 예종의 죽음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종의 죽음은 조선 초기 역사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거의 언급이 없지만 정황상 그의 죽음이 자연사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고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세종실록과 성종실록에는 유사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방해가 되는 인물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특히 권력 투쟁 시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종을 독살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째, 한명회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입니다. 그들은 예종이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어린 성종을 즉위시켜 섭정하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왕실 내부의 갈등입니다.
정의왕후가 아들 예종보다 손자 월산대군을 더 신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예종이 세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였다면 이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외부 세력의 개입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반세조 세력의 잔존 인물들이 예종을 제거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그들이 예종을 통해 복수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차라리 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설은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단지 남겨진 기록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때로 영원히 베일에 쌓이기도 합니다. 이희화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가능한 한 많은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종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사건이 조선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종의 개혁 의지는 중단되었고 권력은 다시 원로 대신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 아래 조선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종 이후 성종의 즉위와 조선 왕조 역사에서 예종의 의미. 12살의 어린 소년이 임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월산대군, 이제는 조선의 제구대왕 성종이 된 그의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 명의 신숙주를 비롯한 대신들이 엄숙하게 서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나라의 큰 책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옆에서 보필하겠습니다. 한 명의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형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자신의 즉위, 그 배후에 있을지 모르는 음모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성종의 즉위와 함께 조정은 또 다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한명회와 정의왕후세조의 비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고 어린 임금은 이들의 지도 아래 통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성종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형 예종이 그러했듯 열심히 경연에 참여했고 유교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종이 남긴 유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형님께서는 항상 임금은 백성을 하늘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은 그 뜻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성종이 즉위 후 첫 경연에서 말했습니다. 성종의 초기 통치는 원로 대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그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독자적인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예종의 정책 중 많은 부분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은 계속 추진되었고 1471년에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문화정책도 예종의 뜻을 이어 발전시켰으며 특히 학문과 예술 분야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종은 또한 예종이 시도했던 친정의 개념을 실현시켰습니다. 성년이 된 후 그는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했고 대신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예종의 유산은 성종시대에 꽃을 피웠고 조선은 문화와 제도적 측면에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경국대전의 완성, 동국통감의 편찬, 홍문관과 같은 학술기관의 설립. 이 모든 것은 예종이 꿈꾸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종의 짧은 재위가 조선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립니다. 예종은 과도기의 군주였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강만길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세조의 강력한 군사 정권에서 성종의 문화 정권으로 전환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의 비전은 성종시대에 실현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예종을 잠재력이 꺾인 개혁가로 평가합니다. 만약 예종이 10년, 20년 더 통치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개혁 의지와 통찰력을 고려할 때 그는 세종과 같은 위대한 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약의 역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14개월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과 미스터리한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작은 발자취뿐입니다. 예종은 역사의 무대에서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의 영향력은 조용히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동생 성종은 형의 뜻을 이어받아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고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500년 조선의 법적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임금은 가도 그의 꿈은 남았습니다. 예종의 짧은 생애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조선 왕조 전체에 걸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의문의 죽음은 우리에게 조선 왕조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인간 드라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종의 단명한 왕권과 그 의문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과 14개월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종은 조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조의 강력한 군사 정권에서 성종의 문화 정권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독살설, 자연사설, 그리고 다양한 음모론이 여전히 역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종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가 추진했던 경국대전은 성종대에 완성되어 조선 500년의 법적 토대가 되었고 그의 문화 정책은 조선의 황금기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종, 조선 황금기의 개막을 주제로 예종의 동생이자 조선의 제9대 왕 성종이 어떻게 형의 뜻을 이어받아 문화와 제도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역사적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조선의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지혜 함께 나누어 보아요. 감사합니다.